암호화폐 지갑 앱에 새로운 토큰 지원이 추가됐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업계 단신 중에서 유독 좀 평범하고 지루한 업데이트처럼 들리시죠? 네, 사실 뭐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나오는 게 그런 상장이나 지원 뉴스니까요. 그쵸. 근데 최근에 그 엑소더스 지갑이 단행한 XRP랑 RUSD 네이티브 지원 확대 뉴스, 이거를 그냥 막 뻔한 기술 패치 정도로 넘겨버리신다면 진짜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중앙화 거래소를 완전히 우회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얄팍한 팩트의 나열을 넘어서 이 흩어진 정보들 사이의 맥락을 쫙 연결해 드릴 겁니다. 가장 날카로운 통찰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시간,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건 사실상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읽어내는 것과 같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가요? 그럼요. 이게 단순한 앱 기능 추가가 아니라 자산의 유통 권력 그리고 그 통제권이 정확히 어디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명확한 인프라 지표입니다. 네, 진짜 보통 이런 단신을 접하면 그래서 이거 당장 XRP 가격 오르나요? 이런 단편적인 질문부터 막 던지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죠, 그게. 그쵸.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표면적인 접근이 문제의 본질을 얼마나 심각하게 가리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가격보다 구조를 봐야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엑소더스의 이번 업데이트가 왜 단순한 편의성 개선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진정한 결제 레일로 안착하기 위한 치열한 플랫폼 전쟁의 신호탄인지 해독하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미션입니다. 자, 그럼 우선 공식 발표에 등장한 팩트부터 좀 정확히 짚어보고 넘어가죠.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 엑스도스의 지갑이 XRP 레저, 즉 XRPL에 대한 네이티브 지원을 강화했다. 둘째, 리플과 협력해서 RLUSD에 대한 인월렛 지원을 추가한다. 네, 정확하게 두 가지 포인트죠. 근데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의문이 듭니다. 이게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상장했다는 소식도 아닌데 왜 하필 사용자가 직접 만지는 지갑 앱 내부의 지원 확대가 이렇게 큰 무게감을 가지는 건가요? 비유를 하자면 이게 그냥 동네 편의점에 새로운 생수 브랜드 하나 더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유통망이 쫙 깔린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자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예 유통망이 새로 깔린 거죠. 오, 유통망 자체가요? 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에 명시된 네이티브 지원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의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먼저 좀 명확히 이해해야 하거든요. 아, 네이티브 지원.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어떤 자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으로 형태를 바꾼 랩핑 토큰 방식으로 XRP를 지원할 수도 있죠. 아, 랩핑 토큰. 그거 좀 복잡하지 않나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사용자는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 브릿지라는 아주 취약한 다리를 건너야 하거든요. 아, 그 해킹 사고 되게 많이 나는 그 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안 리스크가 발생하고 구조도 꼬이고요. 근데 네이티브 지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엑소더스 앱 자체가 그 어떤 우회 경로나 중간자 없이 그냥 바로 XRPL 네트워크의 검증자들과 직접 통신하고 트랜잭션을 발생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간에서 막 수수료 뜯어가거나 거래 지연시키는 브로커를 완전히 빼버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XRPL이라는 네트워크가 가진 그 본질적인 속도나 보안성을 유저가 100%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직통 고속도로를 뚫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직통 고속도로가 맞아요. 와, 그렇다면 이 맥락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 세계의 돈으로 작동하기 위한 그 인프라의 진화 과정이 좀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1단계가 철저한 규제 준수랑 막 달러 준비금 감사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하는 단계. 네, 발행 레이어죠. 그리고 2단계가 바이낸스 같은 대형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단계라면 그렇죠. 거기까지가 보통 사람들이 아는 단계죠. 그러면 결국 지금 리플이 엑소더스랑 파트너십 맺으면서 노리는 건 이 생태계의 최종 보스격인 3단계.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어를 장악하는 거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네요. 와, 네. 완벽한 논리적 연결입니다. 사실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스테이블 코인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1단계와 2단계에서 성장을 멈춰버려요. 아, 진짜요? 왜 거기서 멈추죠?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유동성이 풍부해도 결국 거래소라는 그 거대한 수조 안에 갇혀있는 셈이거든요. 밖으로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아, 거래소 안에서만 숫자 노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3단계, 즉 지갑이라는 사용 레이어가 딱 결합되는 순간 자산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하나요? RLUSD가 단순히 거래소 전광판에 깜빡이는 투자 자산에서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직접 저장돼서 일상적인 결제나 송금에 쓰일 수 있는 일종의 유틸리티 도구로 진화하는 거죠. 아, 투자 대상에서 진짜 도구로 바뀌는 거네요? 네. 자료를 보면 이미 엑소더스 내에서 XRP가 사용자 활동이나 수합 볼륨 기준으로 최상위권 자산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 사람들이 이미 엄청 많이 쓰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미 활발하게 자본이 돌고 있는 거대한 P2P 생태계 위에다가 가치가 고정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인프라를 그냥 쫙 깔아버린 겁니다. 와, XRP라는 브릿지 자산이랑 RLUSD라는 가치 저장 수단을 지갑 하나의 네이티브로 딱 묶어버렸다. 이거 생각할수록 진짜 무서운 전략이네요. 네, 굉장히 치밀한 구석이죠. 굳이 외부 거래소로 막 나갈 필요 없이 그냥 지갑 안에서 자체적인 환전 생태계, 그러니까 덱스가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저는 좀 뭐랄까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날카롭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기업의 전략적 입장에서는 중앙화 거래소 통제 벗어나서 직접 유통망 구축하는 게 당연히 무조건 이득이겠죠. 수수료들 안 뜯기고. 당연하죠. 하지만 진짜 그걸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지금 엑소더스랑 리플이 제일 강력한 킬러 포인트로 내세우는 게 이른바 셀프 커스터디, 즉 직접 보관이잖아요. 네, 셀프 커스터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셀프 커스터디의 UX,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은 여전히 최악에 가깝지 않습니까?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장벽이 좀 높죠. 막 그 복잡한 시드 구문 12개 영어 단어 종이에 꾹꾹 적어서 금고에 보관해야 되고 해킹을 당하거나 비밀번호 잃어버려도 복구해줄 고객센터가 세상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본인 책임이니까요. 유저 입장에서는 차라리 비밀번호 리셋 버튼 한 번 딱 누르면 끝나는 대형 거래소가 훨씬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질 텐데 이 기업들은 왜 이렇게 높은 마찰력을 감수하면서까지 셀프 커스터디를 막 고집하는 겁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지적입니다. 편의성이라는 측면 하나만 딱 놓고 본다면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쵸, 너무 편하잖아요. 업비트나 바이낸스 앱 키면 끝이니까. 네. 하지만 시스템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왜 생태계가 굳이 이 셀프 커스터디라는 어려운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지 그 필연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필연성이요? 어떤 이유에서죠? 거래소 계좌에 찍혀있는 자산은 엄밀히 말해서 블록체인 위에서 온전한 당신 자산이 아닙니다. 네, 제 자산이 아니라고요? 돈 주고 샀는데. 네, 거래소가 내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자기들 서버에다가 이 사용자는 이만큼의 암호화폐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렇게 기록해둔 일종의 차용증에 불과하거든요. 차용증이요. 장부에 그냥 숫자만 적어둔 거다? 네,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거대한 호텔의 중앙금고에 당신의 자산을 맡겨둔 상황인 겁니다. 호텔 매니저가 마스터키를 딱 쥐고 있고 당신은 그냥 종이 영수증만 달랑 들고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매니저가 갑자기 금고문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그 호텔 자체가 파산해버리면 내 영수증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FTX 사태 때 우리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목격했던 바로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진짜 끔찍하네요. 내 돈인데 내 맘대로 못 찾는 거잖아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호텔 매니저는 특정 국가로의 송금을 자기 맘대로 거절할 수도 있고 거래에 막대한 수수료를 갑자기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검열과 통제가 100% 가능하다는 거죠. 진짜 그렇네요. 은행이랑 다를 게 없네요. 그렇죠. 반면에 셀프 커스터디 환경에서는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를 거치는 게 아예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거래가 되는 거죠? 사용자 본인의 스마트폰에 생성된 프라이빗 키라는 그 암호학적 서명을 통해서 XRPL 네트워크의 검증자들에게 직접 이거 거래해라 하고 트랜잭션을 지시하는 거거든요. 중간 매니저를 아예 안 거치는 거군요. 네, 즉 호텔 중앙금고에서 자산을 완전히 싹 빼내서 오직 나만의 열 수 있는 단단한 티타늄 금고를 호주머니에 직접 놓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티타늄 금고. 중간에 그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누군가의 데이터베이스를 거칠 필요도 없이 진정한 의미의 P2P 자산 이동이 완전히 가능해지는 구조죠. 그래서 엑소더스랑 협력하는 거군요. 네.
이게 단순한 앱 업데이트가 아닌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 권력이 소수의 중앙화 거래소 장부에서 수백만 명의 개인 사용자가 직접 서명하고 검증하는 그런 진정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완전히 분산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와, 거래소의 장부 기록에서 개인의 암호학적 서명으로의 이동. 이 문정이 오늘 저희 논의의 가장 깊은 본질을 확 관통하는 것 같네요. 네, 그게 핵심이죠. 단순히 막 내 돈을 내가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리플 입장에서는 RLUSD의 유동성이나 생명력을 그 중앙화 거래소의 상장 정책 아니면 그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변덕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 이런 엄청난 선언이기로 하겠군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정확해요. 사용자 지갑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뻗어나가는 소비자 직거래, 그 D2C 유통망을 아예 뚫어버린 셈이니까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 기업 입장에선 최선의 수죠. 자, 그렇다면 인프라 구축이나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은 이제 너무나 명확해졌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차갑게 현실을 좀 직시해보죠. 네, 현실을 봐야죠. 인프라가 이렇게 쫙 깔렸다고 해서 내일 당장 사람들이 이 복잡한 지갑 앱을 열고 동네 카페 가서 막 RLUSD로 결제를 시작할까요? 당장 내일은 어렵겠죠. 앞서 제가 지적했던 규제 당국의 매서운 감시망도 있고 파편화된 각국의 법률도 있고 그리고 극복하기 진짜 힘든 UX 장벽도 생각하면 이번 파트너십 소식 하나 달랑 나왔다고 해서 막 대중결제의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이렇게 포장하는 건 너무 기술 낙관론에 치우친 나이브한 시각 아닌가요? 아주 훌륭한 균형 감각이십니다. 사실 기술적인 가능성하고 시장의 현실적인 도입 사이에는 언제나 거대한 크레바스, 절벽이 존재하니까요. 그쵸. 현실은 늘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공식 발표 자료의 원문을 꼼꼼히 딱 뜯어보면 그들조차도 이 발표를 전진적 계획이라고 아주 조심스럽고 방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아, 전진적 계획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이게 완전히 100% 구현돼서 내일 당장 결제가 팍팍 일어난다, 이런 선언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전진적 계획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리스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체해 주시죠. 어떤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까? 첫 번째로 가장 거대한 장벽은 역시나 파편화된 글로벌 규제 환경입니다. 아, 규제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럽의 미카 법안이나 미국의 SEC 규제 지침은 스테이블 코인의 자격 요건, 그리고 지갑 제공자의 의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아, 유럽이랑 미국이요? 네, 엑소더스는 글로벌 앱이지만 결국 지역별 법률에 따라서 어떤 국가에서는 RLUSD의 수합이나 전송 기능이 완전히 열리는데 어떤 곳에서는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는 거죠. 반쪽짜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셨던 UX의 기술적 통합 문제입니다. 아, 기술적인 부분. 서로 다른 성격의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자산들이 충돌 없이 그리고 일반 사용자도 헷갈리지 않을 만큼 되게 매끄럽게 교환되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거, 이거 수많은 버그와 보안 이슈를 동반하는 정말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쵸. 앱 쓰다가 막 버벅거리면 화나잖아요. 근데 만약 지갑이 해킹에 노출되거나 네트워크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막 치솟는 순간 사용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중앙화 거래소로 도망칠 테니까요. 와, 듣고 보니까 고개가 완전 끄덕여집니다. 결국 이 뉴스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지갑으로 마음껏 결제하십시오. 이런 승리와 완성의 선언이 결코 아니군요. 네, 완성형은 아니죠. 오히려 거래소라는 그 따뜻한 온실을 벗어나서 규제의 칼바람,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라는 진짜 냉혹한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는 지갑 레이어 생태계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겠다? 이런 거대한 인프라 전쟁의 출발 총성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객관적이고 예리한 분석이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수많은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막 찍어내면서 1단계 경쟁에 몰두하고 있을 때 시장의 진짜 패러다임은 이미 다음으로 넘어갔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갔다. 네, 누가 더 크고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나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그 코인을 사용자의 지갑 속에 아주 매끄럽게 심어 넣어서 실제로 쓰게 만들 것인가, 이 치열한 사용성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 사용성 경쟁이요. 엑소더스와 리플의 움직임은 바로 이 두 번째 전장으로 가장 먼저 병력을 확 이동시킨 그런 전략적 포석인 셈이죠. 와, 1단계 발행 경쟁을 넘어서 3단계 사용성 전쟁으로의 이동.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단단한 통찰이 막 쏟아지는 노이즈 속에서 진짜 신호를 찾는 청취자 여러분의 어떤 투자나 산업을 바라보는 시야에 되게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아주 밀도 높게 파헤쳐본 오늘 논의의 끝자락에서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이 혼자서 좀 곰곰이 곱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오, 좋네요. 지금은 엑소더스처럼 암호화폐 전용 지갑이라는 완전히 독립된 앱이 이 셀프 커스터디 경쟁의 최전선에 딱 서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전용 앱들이 다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먼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매일 막 수십 번씩 무의식적으로 열어보는 스마트폰 기본 웹브라우저나 아니면 진짜 숨 쉬듯이 사용하는 대중적인 메신저 앱 자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랑 직접 통신하는 셀프 커스터디 지갑의 엔진을 그 내부적으로 완전히 흡수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진짜 놀라운 통찰이네요. 기술이 진정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 기술의 이름조차 잊어버렸을 때거든요. 이름조차 잊어버렸을 때요? 네, 브라우저가 지갑이 되고 메신저가 네트워크 자체가 된다면 우린 더 이상 프라이빗 키니 블록체인이니 하는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의식할 필요조차 없어지겠죠. 아,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엔터키를 누르듯이 아니면 메신저에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딱 그 순간에 나만의 암호학적 서명이 완료돼서 국경 없는 P2P 결제가 실시간으로 막 일어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척박하고 불안전한 파트너십의 출발 총성이 그 투명하고 거대한 인프라가 우리 일상이 되는 미래를 향한 아주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와, 진짜 소름 돋으면서도 너무 기대되는 통찰이네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우리 입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진짜 블록체인이 시대가 열린다. 그 패러독스를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복잡한 표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를 함께 해독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귀 기울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논의가 생태계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튼튼한 렌즈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예리하고 깊이 있는 소스들을 가득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채우고 통찰의 해상도를 확 높여드리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